이번에도 퓨처스 리그 보고서는 이번에는 전에 제작해 주셨던 라무님이 다시 제작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쁘셔서 PPT런 못하고 PDF로 보내주셨음. 포스트 시즌 로고에 포스트 시즌 붙여 놓으셨어요. 어떻게 했대? 어쨌든 그래서 9월 퓨처스 리그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선수단 변동인데, 야, 내가 석정우 가리잖아. 맞아. 이따가 뵙도록 합시다. 입만 나오도록 합시다. 입만 산 사람처럼 입만 나오도록 합시다. 어쨌든 선수단 변동 같은 경우에는 콜업과 말소가 이제 확장 엔트리 생기면서 여러 선수들이 다 올라왔죠. 보면 9월 1일에 이렇게 6명이 올라왔습니다. 정동윤, 박시우, 천범석 선수랑 이율예, 홍대인, 최준우 선수 이렇게 6이 올라왔고, 9월 9일에는 최현우 선수가 이제 콜업이 됐죠. 이때 에레디아 선수가 출산휴가 가면서 그대로 콜업이 됐고, 그 다음에 에레디아 복귀 시점에 천범석 선수랑 최준우 선수 둘 다 말소가 되고, 그 다음 날에 좌타 대타로 이정범 선수를 콜업을 했습니다. 21일에는 석정우 선수를 등록하고 홍대인 선수를 말소시켰고, 23일에는 김건우 선수 콜업, 이정범 선수 말소하고, 26일에는 김태윤 선수랑 석정우 선수를 등말소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U23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팀에서는 지환 씨랑 승민 씨 이렇게 두 명이 갔죠. 그래서 신지환 선수랑 이승민 선수가 그 U23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서 연습 경기를 했거든요. 9월 14일 날에 상동 롯데랑 하고, 9월 19일 날에는 이제 KBSA라 돼 있는데 저거 독립리그 야구 올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집해서 훈련하고 경기를 뛴다고 기록이 없습니다. 9월 기록이 없다. 그리고 둘이 갔다 와서 가서 동메달을 따고 왔죠.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 9월에는 이제 11경기 7승 4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패배한 경기는 보면은 이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두산한테 14대 3으로 지고, 그 다음 롯데한테 14대 24로 지고, 밑에 보면은 고양한테 9대 6으로 지고 뭐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는 경기는 전반적으로 대패했다. 24대 14. 14는 야구 경기가 아니라 농구 아님? 내가 보면서 좀 웃겼어, 저거 보면서. 이거는 야수 9월 베스트 라인업인데, 뭐 사실 제가 좀 갖다 놓은 게 있죠.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범씨도 외야수로 분류되는데 일단 외야수 3명 넣기 위해서 일루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루수부터는 이정범, 홍대인, 최윤석, 김수윤 이렇게 내야고, 포수 김규민 선수에, 외야는 임근우 선수, 하재현 선수, 이원준 선수 이렇게 3명이다. 놀라운 점은 최윤석 선수랑 홍대인 선수의 키스톤이 9월 베스트에 선정됐다는 거고, 이원준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베스트 라인업에 들만한 라인업을 기록하게 되었다. 투수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야수 9월 베스트다. 이제 외야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 하재훈 선수다. 그래도 역시 짬이 있어서 그런지 스탯이 상당히 좋아요. 하재현 선수가 타율 4할 6리, 출루율 4할 5푼 9리, 장타율 750 찍으면서 OPS는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홈런도 3개 치는 등 37타석에서 3홈런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높은 장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7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1군에 오면 부진하는 것도 있고, 팀에서 콜업을 잘 안 합니다. 하재훈 선수 이번에 한 번쯤은 콜업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결국 콜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우타 대타 백업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풀려서 이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팀에서 좀 중요도를 많이 낮춘 것 같아요. 파워만큼은 확실한데 1군에 오면은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생겨서. 탑2가 놀랍게도 이원준 선수다. 타율 294, 2할 9푼 4리, 출루율 3할 6푼 8리인데 장타율은 5할 8푼 588을 기록하면서 OPS 957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9타석을 소화했다는 점은 생각해야 된다. 19타석 소화하면서 삼진을 9개를 먹었어요. 그니까 타석의 절반은 삼진 먹었고 나머지는 대충 장타 쳤단 얘기예요. 그래서 샘플은 매우 작은데 삼진이 9개잖아. 19타석을 했는데 삼진이 9개야. 삼진 퍼센트가 47.4%죠. 눈만 좋고 컨택이 안 되던 거였는데 컨택을 끌어올리면서 장타력을 뭔가 보여주려다 보니까 삼진을 많이 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년차라는 선수를 생각하면은 이런 방식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신인이잖아, 신인.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정체가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 성장을 했어요. 적어도 마지막 9월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시즌을 마감했다.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1년차 치면 나쁘지 않다고. 이번 시즌 아니고 9월 성적이야, 9월. 시즌 성적은 망했어.
그 다음에 임근우 선수는 이제 탑3를 기록을 했습니다. 8월에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경기를 많이 못 나왔었는데 9월에 복귀한 이후에 컨택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 31타석을 소화했는데 볼넷 4개에다 사구 6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타석의 3분의 1을 4사구를 얻어냈어. 4볼넷 6사구니까 31타석 소화했는데 4사구가 10개예요. 그래서 출루율이 516이야. 좀 많이 맞았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컨택이랑 준수한 선구안 그거를 보여준 건 맞는데 이 선수 신체가 180이랑 88kg인데 뭔가 장타가 좀 적어요. 교타자에 가까운 선수인 것 같은데 장타율이 좀 안 나오는 게 아쉽다면 아쉽다. 이번에 우리 순위 확정 난 다음에 여러 선수들 올려서 기용하고 있는데 임근우 선수가 일단 나와서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외야 백업 경쟁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현우 선수는 31타석, 6안타, 2루타 1개, 1도루, 4볼넷, 6사구, 6삼진을 먹었습니다. 타율 3할, 출루율 4할 1푼 7리, 장타율 300, OPS 717이다. 최현우 선수도 8월 말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출전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복귀 후에 다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1군으로 콜업이 됐죠. 퓨처스 이번 시즌 타율 3할 9푼 1이라서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 장점인데 출루율, 순출루율, 그러니까 출루율에서 타율을 제외한 수치가 5푼 1리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주력이나 수비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95년생이거든요. 그 효승 씨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1군 외야 백업으로서 경쟁을 하려면 타격에서 본인의 장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한탄하고 있는 약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박지환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좀 많이 꼬였습니다. 저는 박지환 선수 그냥 2군에서 쭉 굴리기를 기대했는데 중간에 6월에 반등을 했는데 그 시점에 올려서 1군에서 타격감이 다 터지고 다시 퓨처스에 내려오면서 그게 쭉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 2군을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 그래서 38타석 6안타, 2루타 4개, 3루타 하나, 한 번의 도루 실패와 4볼넷 4삼진이거든요. 타율이 1할 7푼 6리에 출루율이 2할 6푼 3리인데 장타율 353, OPS가 6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점이라면 이제 체격 대비 뛰어난 라인 드라이브 타구 생성 능력이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컨택 능력이었는데 그 장점이 다 없어지고 단점밖에 남지 않아 버린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초에 최정 선수가 비시즌에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 기간에 부상으로 이탈한 다음에 박지환 선수를 3루 고정으로 썼는데 실책이 많아서 수비도 불안했고 공격도 좋지 못했는데 계속 바꿔 쓰다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매우 좋지 못한 결과로 나와버린 게 크죠. 그래서 그나마 퓨처스에서 6월에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갑작스럽게 1군에 콜업이 됐어요. 콜업하면은 받고 쓸 성적을 기록했을 때 올려서 받고 쓰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잘못 올렸어 타이밍이. 그래서 그때 타격감이 크게 무너졌고 그 뒤로 8, 9월 모두 타격감이 심각하게 저하해서 올해는 거의 소포머 징크스에 가까운 그런 시즌을 보냈다. 내년에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환 씨는 내년에 상무 입대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그냥 어쨌든 뭐 상무 입대를 준비하던 아니면 다시 퓨처스에서 한 시즌을 소화하던 어떻든 간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최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타석에서 1안타를 치고 볼넷 4개, 삼진 2개 얻고 중간에 올라왔죠. 그래서 타율은 1할 2푼 5리인데 출루율은 4할 1푼 7리다. 근데 선구안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결국 이 선수의 문제가 컨택 문제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외야로 전향하고 첫 시즌인데 수비력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장점으로 꼽히던 타격이 좀 다 잃어버린 시즌이다. 내야로 돌릴 때에도 수비가 문제였지 타격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 장점을 올해 약간 초반 4, 5월에 보여줬는데 그 뒤로 수납당하고 전부 장점이 없어진 시즌이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1타석에 3안타, 2루타 1개, 1볼넷 4삼진인데 여기는 전역 후에 그 회복하는 기간이라서 타격감 회복하는 기간이라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군대 제대도 제대인데 그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심장 수술을 해서 뭐 동맥이었나? 뭐 그쪽을 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팀도 모를 거야. 본인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내년 시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 타격감 같은 거에서. 선수 생활에 영향은 안 간다고 했는데 몰라요. 그거는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대신 이 선수 수비 툴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타격감을 입대 전만큼만 끌어올린다면은 백업 경쟁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외된 선수들은 15 미만입니다. 승민 씨는 이제 U23 대회 갔다 와서 5타석이 끝이고 박정빈 선수는 8타석 소화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스몰 샘플이라서 뭐랄까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야수 총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재훈 선수나 최현우 선수 같은 선수들이 베테랑으로 분류되잖아요, 퓨처스에서는.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분발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유망주 선수들 중에서는 성장한 선수가 없다. 임근우 선수가 올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여기도 99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박정빈 선수는 02년생에다가 좋은 성적을 기록은 했는데 이게 풀타임 주전이 아니라 되게 드문드문 나온 경우여가지고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풀타임 퓨처스 외야수로 좀 뛰면서 타격감을 보여줄 그 근거가 필요해요. 이승민 선수나 이원준 선수 등 외야 유망주들도 성장을 못하기는 했는데 이승민 선수는 그나마 U23 갔다 오고 1군 콜업 돼서 경험도 해보고 이원준 선수는 9월에 그나마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이라도 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이승민 선수랑 이원준 선수 그리고 올해 제대한 김정민 선수에다가 올해 지명한 외야수 3명 장재율 선수, 오시우 선수, 이승빈 선수 이렇게 경쟁을 할 걸로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들 6명 중에서 누군가는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좀 1군 백업 경쟁 내지는 주전 경쟁까지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해줄 필요는 있다. 내야 같은 경우에는 김수윤 선수가 그 홀스 계월에만 잘하더라고요. 얘 짝수 계월에는 기가 막히게 부진하고 홀스 계월에만 다 활약해. 이전에 그 퓨처스 리그 보고서 썼을 때 보면은 4, 6, 8월에 다 못했다고 썼는데 반대로 3, 5, 7, 9월은 다 활약했거든요. 그래서 퓨처스 기록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9월에 타율 4할 4푼 4리, 출루율 4할 5푼, 장타율 861, OPS가 1.311이죠. 근데 순출루율이 0.06밖에 안 돼. 0.06이라고? 이볼렛인데? 저거 60인가 보다. 내가 잘못 썼나? 아닌가?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월별 기복이 굉장히 큰데 결과적으로는 퓨처스가 타고 투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작년보다 컨택에 있어서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게 맞다. 그래서 내야수 기준으로는 현원혜 선수에 이어서 OPS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타석 이상 소화한 내야수 중에 현원혜 선수 다음 2위야. OPS가 904예요. 근데 이 선수가 1군에 올라와서 그렇게 까인 이유가 역시 3루수 수비잖아요. 그래서 수비 개선을 비시즌 동안 해야 한다. 그러면은 장타형 코너 내야수로서 약간 일발 장타가 있는 그런 선수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많이 어렵다. 이정범 선수가 그 다음인데 여기는 이제 일루수로 분류를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컨택에 재능을 가진 선수기는 한데 매해 거듭될수록 선구안이 하락하는 중이다. 정범 씨는 9월 성적도 매우 좋은데 희생 플라이로 인해서 출루율이 타율보다 낮아요. 지금 여기 타율 보이나? 타율이 3할 9푼 5리인데 출루율이 3할 9푼임. 그래서 순출루율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R이에요. 마이너스 0.04야. 0.004야. 그 히플 때문에 출루율이 까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선구한 볼을 골라나가는 능력이 있어서는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장타력을 갖춘 좌타자는 맞아요. 41타석에서 홈런 4개를 치는 만큼 장타력 갖춘 좌타자는 맞다. 근데 9월에 짧은 기간 콜업이 돼서 1군에서 좋은 3볼을 얻어놓고 헛스윙 3번으로 물러나는 경우처럼 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3가 놀랍게도 최윤석 선수다. 시즌 초반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 굉장히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툴 좋은 선수였는데 근데 7, 8월 모두 부진하면서 그대로 하락세를 찍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9월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9월에 상당히 대폭 반등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타율 3할 3푼 3리에 출루율 4할 7푼 4리, 장타율 467로 OPS 940을 찍는데 성공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시즌 마감을 끝냈다. 그래서 컨택이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9월에는 컨택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타석에서 10안타를 생산하면서 안타를 많이 생산해낸 게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7볼넷 1사구잖아요. 볼넷도 많이 얻어나가면서 타출갭을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포테는 충분히 좋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니까 내년에 더 성장할 가능성을 9월에라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다. 다만 수비에 있어서는 살짝 좀, 이 선수가 원래 3루수기는 한데 유격수 땜빵 소비를 자주 나가면서 3루나 유격수 뛰고 있어서 좀 에러가 좀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해요. 유격수, 피처스에서 유격수로 뛴 경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책이 좀 많은 편도 있다. 이외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현원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40타석 10안타를 쳤는데 볼넷은 3개였고 삼진이 5개였어요. 그러니까 9월에 약간 주춤하면서 안 좋은 퓨처스 시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컨택에서의 장점은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장타력에 대한 보완을 비시즌에 훈련을 하면서 채워야 할 걸로 보임이라고 써놨는데 저러고 1군 올라와서 투런 홈런을 쳤죠. 그리고 어제 4안타도 쳤어.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내가 야알못이 됐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는 그때까지는 이랬는데 이렇게 써놓고 그 이후에 야알못이 됐어 내가. 그래서 이 정도면은 평가를 살짝 바꿔야 되는 게 내년 1군 1루수 자리에 도전장을 한번 크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타자 자리에, 내야 우타 대타 자리에 상당히 큰 도전장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에 올라와서 수비를 보여준 걸 보면 핸들링 같은 거는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퓨처스에서는 좋은 평가를 안 받았다, 좋은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직관을 가신 분들의 평가가 많았는데 정작 1군 올라와서는 수비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봐야 할 듯. 그 다음에 김태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력에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콜업되면서 뭔가 팀에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타격에서의 확고한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유형의 선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팀 내야수에. 김태현 선수, 뭐 홍대인 선수, 1군에 있는 정준재 선수 다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본인만의 확고한 장점을 못 보여준다면 생존 경쟁에서 크게 밀릴 것이다. 그나마 9월에는 16타석이라는 적은 표본이기는 한데 시즌 마무리를 잘 매듭지었다는 적은 고무적인 부분이 맞다. 그 다음에 석정우 선수는 9월에 퓨처스 기준으로는 타격의 전반적인 스탯이 떨어지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찍었거든요. 근데 1군에 콜업이 되어서 한 타석이었나? 소화하면서 그 타석에서 안타 기록하고 뭐 대수비, 유격수 대수비, 3루수 대수비 뭐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자체는 쌓았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쌓았다. 근데 1군에서 짧은 기간 대수비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불안함을 보여줬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여기는 펑고 받는 게 필수다. 여기는 마캠에서 펑고 2,000개씩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장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에 합류한 이후 내내 뭐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선구안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컨택이 결국 퓨처스 이번 시즌 내내 컨택이 올라오지 못했다. 14타석에서 안타는 2개인데 볼넷이 3개예요. 근데 저것도 퓨처스 리그라는 걸 감안하면은 조금 더 평가 절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즌 그니까 퓨처스가 타고 투저임에도 성적이 안 좋아요. 컨택이 안 돼. 그래서 큰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 현실의 벽을 크게 마주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진짜 비시즌에 이 악물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면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1군은 투고 타저인데 2군은 타고 투저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군 공인구도 1군이랑 뭐 같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별 차이 없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럼 뭐지? 잘 모르겠어. 구장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24년인가? 그때는 투고 타저였거든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인구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그 다음 김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100타석 이상 기록한 SSG 타자들 중에서 OPS 508을 찍으면서 최하위다. 그러니까 신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뭐 박지환 선수도 소포머 징크스를 겪으면서 부진한 와중에 그 아래에 김찬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퓨처스 어린 투수들은 일관성이 부족한 게 기본값이라 타고 투저가 거의 많다. 저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김찬영 선수가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그 위에가 최윤석 선수거든요. 근데 OPS가 670이에요. 둘의 차이가 162가 난다, OPS가. 그래서 공격 측면에서 대단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내년에 못 볼 것 같기는 해요. 너무 1개월 반짝 그것도 못 보여줬어. 그래서 어렵다. 그 다음에 홍대인 선수는 사실 9타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월 1일 콜업
되고 9월 21일 말소예요. 그래서 퓨처스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만 아까 얘기했던 홍대인 선수랑 뭐 김태훈 선수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 중에서는 본인이 가장 앞서 나갔다. 하지만 1군에 유사한 유형의 정준재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준재 선수랑 다른 뭔가 특징이 확실히 필요해요. 장점이나. 한 시즌을 끌고 가기가 힘들고 선수 수급이 1군처럼 원활하지 못하니까 스노우볼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9월은 타자들 파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에 타자들 성적이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홍대인 선수는 군필이라 준재 선수 군대 가면 기회 주지 않을까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본인이 뭔가를 보여줘야겠지. 그래서 내야수 총평을 내려보자면 김찬영 선수는 솔직히 진짜 방출 직전이에요. 코앞이야. 김태현 선수도 시간이 있기는 한데 팀 복귀 후에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김수윤 선수가 놀랍게도 그나마 월별로 기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 고점이 매우 높아서 결국 시즌 OPS 9 넘기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현원혜 선수랑 석정우 선수가 시즌으로 보면 퓨처스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원혜 선수는 역시 수비 포지션이 1루라는 거랑 결국 퓨처스 기준으로는 장타력이 아쉽다는 거. 석정우 선수는 역시 수비에 이슈가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그나마 최윤석 선수는 9월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내년 준비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홍대인 선수 역시도 컨택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3루에서 기용해볼 만한 자원이 퓨처스 기준 최윤석 선수랑 석정우 선수 둘 정도라서 석정우 선수가 그 경쟁을 뚫던가 아니면 최윤석 선수가 내년에 큰 성장을 할 필요는 존재한다. 9월에 지친 퓨처스 투수진이랑 경험 적은 투수. 그래서 야수들이 9월에 성적이 좋다. 반대로 근데 9월에 성적 좋은 타자들도 끌려 나가는 거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3, 4월에 잘 치는 타자가 진짜 잘 치는 거. 그래서 잘 치는 타자들은 그때 잘 쳤던 애들은 올라와서 잘 쳤어요. 현원혜 선수랑 류효승 선수는 그때 잘 치고 올라와서 잘 쳤지. 그 다음에 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율례 선수가 그 사실상 그냥 1군으로 쭉 올라가면서 김규민 선수가 거의 주전으로 나섰는데 기어이 10홈런을 찍었어요. 그래서 퓨처스 포수 중에서 그 상무의 윤준호 선수랑 유의한 10홈런 타자다. 타석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장타율도 효승 씨만큼의 장타율을 기록했어요. 효승 씨가 579인데 규민 씨가 540이야. 그래서 장타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 하지만 작년에 출루율이 357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떨어진 3, 4일의 출루율을 타고 투저 시즌에 기록을 해버렸다. 그래서 공을 골라나가는 선구안은 비시즌에 본인의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타만큼은 정말 좋은 선수인데 결국 선구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은근포 기대하는 대타형 타자. 그거보다는 조금 수비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의외로 준수한 백업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신범수 선수인데 범수 씨는 22타석 소화했는데 8, 9월에 타격 반등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례 씨가 입대하면은 그 3포수에 가까운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율례 씨가 입대를 안 할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땐 몰랐는데 콜업되고 경기 나왔는데 저 입대 가능성을 본인이 지웠어 지우개로. 그래가지고 백업 포수로 올라올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 경쟁이 좀 빡세겠어요 내년에. 이율례 선수가 너무 잘해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기회가 적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피폭당했어. 범수 씨는 올라오면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율례 씨나 형우 씨에 대한 포수진에 대한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저 얘기가 맞아요. 이율례 선수나 조영우 선수 둘 중 한 명이 군 문제로 만약에 1군에서 없어진다면 신범수 선수가 3옵션? 세 번째 옵션의 포수로 갈 수 있다. 규민 씨 제대인가요? 규민 씨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 제대 안 했나? 안 했네. 규민 씨 입대해도 되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수 총평 같은 경우에는 율례 씨가 2군 폭격을 하고 1군에 올라가서 첫 안타가 아니라 3개의 안타를 모두 홈런으로 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였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김규민 선수랑 신범수 선수 그리고 전력에서 배제된 김민식 선수가 끝이라서 뎁스가 좀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율례 선수던 아니면 조영우 선수던 사실 군 입대를 할 가능성이 크긴 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서 기존의 포수들이 잘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범수 선수나 김규민 선수 둘 다 잘하면 백업 포수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그 포수 백업 기회의 창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포수 지명이 없어서 우리가 올해 포수 지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육성 선수로 불꽃야구에도 나왔던 동아대 포수 김민범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비시즌에 2차 드래프트나 혹은 방출 선수 영입 이런 등의 추가적인 포수 뎁스 확보가 있을 수도 있다. 율리에 선수가 상무 입대를 할지 아니면 경쟁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텐데, 이거 내년에는 형우 선수 제외하면 전원 경쟁 체제가 아니라 전부 경쟁 체제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형우 선수가 굉장히 입지가 크지만 전원 경쟁 체제라고 봐도 될 것 같다, 포수는. 그 다음에 투수는 이제 9월 선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김건우 선수, 김현재 선수, 안현선 선수 이렇게 3명이 로테이션을 돌았거든요. 그리고 건우 씨는 1군 콜업돼서 12K 잡았죠. 이 외에는 박기호 선수나 김도현 선수 등 몇몇 선수들이 오프너로 나서면서 여러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원래 선발 로테를 돌던 신지환 선수는 U23 국대 가고 천범석 선수는 1군 콜업이 돼서 로테이션에서 좀 빠졌었죠. 현서 씨 우투수 아니에요? 좌투수야? 좌투수네? 죄송. 좌입니다, 좌. 이거 나중에 수정해야지. 1군 선발감이 망해서 2군 잘하면 바로 콜업일 것 같다고? 잘 해야 올리죠. 어쨌든 불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지훈 선수가 이제 드디어 복귀한 후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기호 선수는 선발 불펜 스윙맨으로 뛰고 있고, 한지연 선수는 이번 시즌 그냥 전체 마무리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불펜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박상우 선수, 김준영 선수, 김도현 선수, 윤태현 선수 등 군 전역한 선수들이랑 뭐 재활 끝낸 조여한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사실 이번 시즌보다는 내년 시즌이 중요한 선수들이 매우 많다. 가장 뛰어났던 선수는 역시 김건우 선수다. 퓨처스에서 이중 키킹 동작을 장착을 했는데 퓨처스에서 제구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3경기 3선발을 나섰는데 14이닝 11피안타를 맞았는데 3볼넷 15삼진을 잡았어. 그래서 2실점 1자책이에요. 평자가 0.64를 찍었습니다. 그 타고 투자라는 퓨처스 기준으로도 삼진 비율도 좋았고 볼넷 비율을 무엇보다 낮춘 게 크다. 그래서 결국 9위 경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했죠. 많은 삼진을 기록하면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매우 뛰어난 수치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고, 1군에서 콜업이 된 다음에 5.1이닝 12K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도 5이닝을 소화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높였죠. 그러니까 인생2 다음 경기에서도 5이닝 정도는 소화하면서 저 5.1이닝 12K가 인생2였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도 5이닝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높였다. 심지어 올해 선발 경쟁으로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발로 시작했다고는 볼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포지션 이동을 하다가 다시 선발진에 어느 정도 합류를 했는데 이렇게 해줄 줄은 몰랐지. 그 다음에는 장지훈 선수가 두 번째입니다. 9월에 등판 수를 많이 늘려나가면서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평자는 1.13인데 8이닝 동안 5볼넷 2사구를 내주면서 볼넷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피안타는 정작 3개고 삼진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맞춰 잡는 피칭을 하기 위해서 코너 제구, 코너웍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다가 볼넷이 많아진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퓨처스에서 매번 다쳤었거든요. 뭐만 하면 부상, 뭐 복사근 부상, 뭐 허리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부상이 좀 많았는데 내년에는 반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기호 선수다. 본인의 발목을 잡았던 게 역시 제구였죠. 4사구였어요. 그래서 그 4사구를 퓨처스에서는 많이 줄이면서 9월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 성공했다. 실제로 7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4사구가 3개밖에 안 되죠. 휘입이 1.30이긴 한데 퓨처스가 타고 투저라는 걸 고려하면은 이 정도면은 준수한 수치다. 그리고 볼넷 대신에 볼넷이 3개고 피안타가 7개인 걸 감안하면 승부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엔 공이 다 빠졌었는데 이제는 승부하러 붙어 들어갔다. 1군에서도 사실 사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본인의 볼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꾸역꾸역 막아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제구를 조금 더 잡아나가면서 내년에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투수들은 야수들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요. 뭐 다 콜업되면서 야수던 투수던 다 콜업돼서 그렇죠. 근데 기호 씨는 생각보다 1군에서 보여준 것도 꽤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꽤 빨리 크고 있어요. 기호 씨는 사이드암 여태까지 팀에서 다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 빨리 크고 있긴 해. 이 외의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듀오죠. 일단 진용 씨는 볼넷은 적게 내줬는데 피안타를 많이 내주면서 휘비 2.25거든요. 5경기 등판에서 4이닝 소화했는데 7피안타 2볼넷이야. 근데 삼진은 6개, 실점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책점은 1점이고, 그래서 평자는 2.25야. 1군에서 보여줬던 거 퓨처스에서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놀랍다.
그 다음에 이건욱 선수는 사실 9월에는 반등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기록이 너무 안 좋아요. 기억이 맞다면 퓨처스 이번 시즌 평자가 10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좀 위기야. 입지가 너무 안 좋아요. 사이더 한 분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못 컸다는 건 저격인가요? 저분은 1군에 갔잖아요. 20시즌에 불펜 WAR 제일 높은 선수였으면은 다 큰 거지 그거는. 퓨처스 그 다음에 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0km를 던지는 선수로 기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민 선수랑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이닝 대비 피안타가 많아요. 4와 3분의 2이닝 소화했는데 8피안타야. 그래서 내년 시즌을 바라봐야 되는 선수가 맞기는 해요. 김성빈 선수랑 비슷한 과야. 문제라면 좀 피안타가 너무 많다는 거. 박종훈 선수는 이제 언더랑 3쿼터 폼을 바꾸면서 볼넷은 많이 줄였거든요. 5와 3분의 2이닝 소화했는데 볼넷은 2개예요. 근데 5피안타를 맞았는데 2피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구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됐다. 이게 박종훈 선수의 아마 마지막 과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제가 보기엔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는 없어. 구위에 대한 문제점을 줄일 수는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만 마지막에 끝낸다면 진짜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김도현 선수는 150km를 구사하는 선수인데 제구가 아직 좋지 못하다. 그래서 피안타도 많고 피홈런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기대야. 진짜 기대주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은 이번 시즌에 성적이 안 좋은데 기대치는 높은 그런 선수예요. 여기는 본인이 뭔가를 보여주려면 비시즌 준비는 진짜 착실하게 해야 해.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9위는 있다는 얘긴데 결국 7피안타 7볼넷이면은 뭔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김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제 기억이 맞다면 탑 1에 선정된 투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피안타를 너무 많이 허용했어요. 그래서 주자 억제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김현재 선수가 매 시즌이래. 월간으로 성적을 보면은 피안타가 많았고 볼넷도 많았는데 점점 볼넷은 줄여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타만 어느 정도 그대로야. 이전에는 안타도 저만큼 내주고 볼넷도 저만큼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볼넷만큼은 좀 줄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피안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좌투수라서 좀 어느 정도 살짝의 기대가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은 피안타를 내주는 건 아쉬운 점이죠. 그 다음에 김성민 선수는 1군에 올라와서 우리가 봤죠, 사실. 8월에는 세부 지표가 좋지 못했는데 실점은 적었는데 9월에는 그게 결국 다 깨졌거든요. 근데 1군에 올라왔는데 9위는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대점으로 제구 문제도 확실히 보여줬어. 149에서 151까지 나오는 9위의 모습은 보여주기는 했는데 볼이 대놓고 볼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과제야. 여긴 과제야. 기대치는 있는데 과제다. 휘비 3.56이잖아요. 이게 큰 과제야 결국. 피처스 3이닝 5실점 승투 피처스 8.44 찍고 승투. 마지막도 사실 호수비기도 했죠. 그 다음에 안현서 선수는 8월에는 아름다운 한 달 찍고 9월에는 정반대가 됐어요. 9피안타 맞았는데 피홈런을 4개를 허용했어. 그래서 그냥 크게 무너졌어요. 이건 말고는 솔직히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기는 해요. 안현서 선수는 진짜 그래. 뭔가 9월 들어서 크게 부진하면서 급격하게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도 고교 때 혹사 이슈?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구속이 130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심이. 혹사인가? 뭐 부상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외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이닝을 소화해서 배제했다. 박상우 선수는 딱 한 경기 나와서 1이닝 3자범퇴 찍고 퇴근했고, 최수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번 나와서 4피안타 1삼진 2실점 잡고 평자 6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요한 선수도 이제 재활 끝나고 복귀했는데 1과 3분의 1이닝 동안 볼넷을 5개 내줬다. 후속 투수들이 이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1실점이기는 한데요. 저거 만약 다 들여보냈으면 아마 30 넘었을 거야, 내가 보기엔. 그리고 박성빈 선수는 작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결국 그 제구력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했다. 그냥 이번 달이 아니라 이전 계속 쭉 부진해서 박성빈 선수도 사실상 작년 잘하고 올해 크게 부진한 습이에요. 윤태현 선수도 복귀했는데 여기는 이닝 왜 0이지? 오타. 내가 안 함 근데. 아, 잠깐만 진짜 이닝이 0이냐 그러면? 2이닝이네요.
세범 등판에서 2이닝 소화했습니다. 2이닝. 2이닝 소화하면서 6피안타를 맞았다. 그리고 3볼넷을 내주고 3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니까 안 좋아 아직. 봐야 돼요. 아웃 못 잡은 거. 아니야, 여기는 2이닝이었어. 그래서 윤태현 선수는 여기도 박지환 선수처럼 제로 베이스 시작이죠. 어떡하겠어. 우리는 코인을 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로 베이스 시작이다. 그 다음에 임성준 선수는 저거 표기한 거 진짜예요. 0이닝임. 볼넷 3개 내주고 3개가 모두 실점이 되면서 0이닝 3볼넷 3실점이 맞아요. 그래서 임성준 선수는 진짜야 저거. 뭔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수 총평을 해보면 김건우 선수가 결국 반등하면서 1군 합류한 게 컸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선발진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키웠다. 키운 게 아니라 포스트 시즌 선발진으로 내정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장지훈 선수나 박기호 선수가 반등을 더해주면서 몇몇 투수들은 기대할 만한 선수가 어느 정도는 생겼다. 하지만 여기는 약간 야수와는 반대로 베테랑 투수들의 지표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구위형 투수, 뭐 김도현 선수, 뭐 김준영 선수, 김성민 선수, 조여한 선수 모두 복귀를 한 선수들의 지표가 대부분 좀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나마 1군에 이번에 경원호 코치가 1군 투수진을 잘 만들어주면서 1군 투수진이 그나마 빵빵해져서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라면 선발 유망주 투수가 없다. 김건우 선수가 반등을 하면서 기대받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볼만한 선발 유망주가 2군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팀의 큰 문제점이 될 수는 있다. 아까 언급한 구위형 투수들은 이제 뭐 아니면 도거든요. 롯데의 윤성빈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조효한 선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최대한 선수들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선수들이나 팀이나 모두 비시즌에 최대한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퓨처스 총평을 해보자면 야수는 이원준 선수, 최윤석 선수, 김규민 선수 이렇게 투수는 김건우 선수, 장지현 선수, 박기호 선수 이 정도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내년에 바라볼 선수가 여럿 나타났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9월 기준으로. 현원의 선수나 석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 같은 경우에는 백업 경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역시 수비 포지션 현원의 선수는 1루라는 점 그리고 석정호 선수는 수비 숙련도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죠. 포수진은 격전지예요. 그래서 내년에 잘하는 사람이 백업 포수예요. 뭐 조영호 선수랑 이윤례 선수가 유력하기는 한데 몰라 그것도. 누가 입대할 수도 있어서 진짜 몰라요.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군 제대 그리고 재활 복귀한 투수들이 지금 복귀하고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죠. 그래서 비시즌에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선발진이 아마 대거 개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뭐 전영준 선수라든지 최민준 선수라든지 뭐 이런저런 선수들이 선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요. 그래서 불펜진이 선발 경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데 이 비는 자리가 퓨처스 투수진들에게 불펜 1군 합류, 불펜으로서의 1군 합류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 자, 이제 질문 받습니다. 태연 씨 언제 터지냐고요? 제 속이 먼저 터질 것 같습니다. 5선발 김민준 선수요? 다 경쟁해야지. 조효한 선수는 재고 안 좋냐고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두 경기 1과 3분의 1이닝 오볼넷이라잖아.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년 대타룰만 한 트럭이냐고요? 지금은 가깝기는 해. 진영 선수 내년에도 못 볼까요? 아마? 2차 드랩 대비 35인 모의 리스트요.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랑 크게 안 변할 것 같은데. 2차 드랩으로 나갈 것 같은 1에서 3순위요. 2차 드랩 하재훈, 신범수, 이정범? 건우씨 기대하기엔 좀 그렇죠. 아직은 좀 봐야죠. 던지지도 않았어. 윤태현 선수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몰라요. 그때 지명하고 이후에 뭐 잘못 만졌나 보지. 기순씨 겨울 저녁이요. 근데 챔피언 결정전 할 때 1.2이닝 5실점 했더만. 태연씨 35인 묶어도 남습니다. 그리고 태연씨 자동보호인가? 모르겠어. LG 팬들이 유래씨 송구시책 드립치는 게 웃기다고요. 그 박동원 선수가 잘못했다는 게 너무 웃겼어. 요셉씨가 궁금한데 안구 부상이었는데 잘 찍어봤고 메이저에서도 관심 가졌을 정도로 신체 조건은 좋은데 어떻게 보냐고요? 그 본인에게 달렸죠 사실. 수비는 좋은 편으로 보이는데 그 컨택 능력이 되살아나느냐가 관점이다. 수윤씨 2차 갈만하냐고요? 아니야 수윤씨는 35인에 묶을 만큼 들어온 것 같긴 해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질문은 한 이 정도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